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질환인 항문질환.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앓고 있거나 또는 앓았던 적이 있는 질환인 항문질환은 터놓고 말하기 힘든 점과 또 수술 과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대장 항문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 못할 고통으로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대장 항문 질환하면 우선 치질이나 치액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항문에 생기는 질병을 통칭하여 치질이라고 하는데요. 치액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보통 치액을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항문 주위에 많이 생기는 병은 치핵, 치열, 치루, 항문 주위 농양 등이 있으며 대장에 생기는 병은 대장암, 대장용종,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결핵, 가민성 장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항문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 시 피가 떨어지거나 또는 피가 묻어나는 등의 항문 출혈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항문 출혈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항문에서 출혈이 생기는 원인은 치핵, 치열,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등으로 다양하며 가장 많은 원인은 항문에 발생한 치질입니다. 그러나 대장암이나 대장용종 및 염증성 장질환 등에서도 항문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는 감별 진단을 위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치질 증상인 줄 알고 그냥 지내다가 대장암이 진행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출혈량이 많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흑색변을 보는 경우, 40세 이상,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대장암이나 용종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문 출혈이 생기는 원인들과 그리고 항문 출혈이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뇌치액으로 인한 출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뇌치액은 흔히 암치질이라고도 하는데요. 항문 내 치상선 위쪽에 생긴 치액을 말하며 항문 출혈의 원인 중 가장 많습니다. 치상선 위쪽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출혈은 통증이 없이 변기에 선홍색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배변 후 변기통의 물이 새빨갛게 변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물총을 쏘듯이 쭉쭉 뻗으면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치액은 항문 밖으로 탈출되는 정도에 따라 1도에서 4도까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도 뇌치액은 출혈만 있으며 항문 밖으로 탈출하지는 않는 경우이고요. 2도 뇌치액은 배변 시 항문 밖으로 치액이 탈출은 되지만 배변이 끝나면 저절로 들어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3도 뇌치액은 배변 시 항문 밖으로 치액이 탈출되며 배변이 끝난 후에도 저절로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끝으로 4도 뇌치액은 지속적으로 항문 밖으로 치액이 탈출이 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치열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은 배변 시 딱딱한 변에 의해 항문 점막이 찢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변 후 통증과 함께 휴지로 닦을 때 빨간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심할 경우에는 선홍색의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뇌치액과 다른 점은 출혈 시 항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전성 외치액에 의한 출혈이 있습니다. 혈전성 외치액은 흔히 수치질이라고도 하는데요. 항문의 지상선 아래쪽의 혈관이 충혈되면서 부은 덩어리 형태로 생긴 치액을 말합니다. 항문의 지상선 아래에 생기기 때문에 보통 통증은 심하고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외치액이 너무 커져 파열된 경우에는 검붉은 빗덩어리 모양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뇌치액과 외치액 그리고 치열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뇌치액의 치료는 1, 2도 뇌치액은 자욕, 변완화제, 항문연고, 항문자제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나 3도 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하며 뇌치액의 탈출은 안 심하지만 출혈이 심하거나
빈혈이 동반되었을 때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혈전성 외치액의 치료는 일단 자욕,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해 볼 수 있지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에서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열의 치료는 급성치열인 경우에는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채소, 과일 등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하루 약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 습관과 온수 자욕을 하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며 약물 치료로는 변완화제, 진통소염제, 항문연고, 항문자제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만성치열이 되면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에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완치가 됩니다. 네, 이 밖에 앞서 설명 중에 항문 출혈이 대장암이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대변 주위에 피가 묻어 있거나 대변과 함께 피와 점액이 섞여 있는 경우는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 차츰 커지면서 암의 표면이 흘러 피가 묻어나고 때로는 치질처럼 출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에서의 출혈은 빨간색의 선혈보다는 약간 검은 피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붉은 출혈이 있으면서 변이 가늘어지거나 배변이 힘들어지고 체중 감소, 빈혈 등이 동반될 때는 대장암의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에 생긴 혹을 대장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정상이 없으나 용종이 커지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 중에서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혹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면 제거해 주어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장 내시경 도중 용종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용종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암의 침윤이 의심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진 궤양성 대장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변 시 피가 섞여 나오고 잦은 설사와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직장에서 시작해 대장 전체로 염증과 궤양이 진행되어 때로는 암으로 변할 수도 있고 증상이 심할 경우는 대장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병이었으나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서 잦은 복통, 설사와 함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는 궤양성 대장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항문 출혈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대장암 등을 단순히 치질로 생각하여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원인을 밝힌 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항문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변을 볼 때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가 좀 두렵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렇게 항문 통증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배변과 상관없이 항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앉아있기가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는 감각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조그마한 병이 있어도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치핵, 치열, 항문 농양 등 여러가지 항문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통증 양상과 특징적인 동반 증상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질병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열입니다. 치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문 점막이 찢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며 변 볼 때와 변을 본 직후에 피가 나면서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치열이 오래되면 찢어진 항문 점막이 깊어져 궤양과 섬유화가 진행되며 항문의 탄력성이 감소되어 항문이 좁아지게 되어 변이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궤양의 위아래로 조직의 부종이 발생하여 살이 늘어져 내치질처럼 항문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문 농양입니다.
항문 농양은 항문과 항문 주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항문 주위가 붓고 만지면 통증이 심하고 발열과 몸살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항문이 아프지 않고 감기처럼 열감이 있으면서 몸살 기운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항문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만지면 통증이 아주 심하여 보행과 앉아있기가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름이 나오는 경우는 쉽게 진단이 가능하지만 항문 안쪽 깊이 농양이 있을 경우에는 항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염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 숨어있는 다른 농양은 없는지 확인 후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액입니다. 내치액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이 출혈만 생기나 내치액이 심해지면 항문 밖으로 빠져나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감돈형 치액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치액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게 있다가 피로, 스트레스, 음주, 수면 부족 등에 의해 항문 밖으로 콩알처럼 단단하게 부은 덩어리 모양의 혈전성 외치액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액이나 치열, 또 항문 농양같이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원인 없이 항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있다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간혹 환자들 중에 항문 안쪽에 통증이 있다고 병원에 찾아옵니다. 근육통과 비슷하게 항문암이 불편하다고 하나 항문 주위를 손으로 눌러보면 아픈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검사를 하면 치핵, 치열, 치루, 항문 농양, 직장염 등 항문이나 직장 주위에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적으로 항문이나 직장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만성 항문 직장통이라고 합니다. 만성 항문 직장통은 증상과 통증 부위에 따라 항문 거근 증후군, 일과성 항문 직장통, 미골통으로 구분합니다. 항문 거근 증후군은 항문 가략근 위쪽에 항문을 사고 있는 항문 거근이라는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항문과 직장에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때때로 잠이 들었다가도 항문 안의 심한 통증으로 인해 잠을 깨기도 하며 얼마 지나면 저절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또한 앉아 있을 때나 대변이 보고 싶을 때 악화되기도 하며 배변 후에도 뒤가 묵직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혹 통증이 엉덩이나 질 쪽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일과성 항문 직장통은 낮이나 밤에 항문 내에 통증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가끔 밤에 자다가 통증이 있어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 통증은 대부분 5분에서 10분 후에는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통증의 양상은 쥐어 짜는 듯한 느낌, 칼로 도려내는 느낌, 빡빡한 느낌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변비와 잔변감과 같은 증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미골통은 미골, 즉 꼬리뼈 주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과거 꼬리뼈 손상을 입은 환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끔 엉덩이나 대퇴부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항문에 암이 있다면 당연히 출혈과 함께 통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항문과 직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출혈, 변비 등이 많이 발생하나 때로는 통증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문 가까이 생긴 항문암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항문에 우리이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직장암의 경우에는 검붉은 피와 함께 뒤가 묵직한 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항문 농양과 만성 항문 직장통은 불편함을 넘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항문 농양의 치료로 항생제나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약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약물요법만으로는 근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감염된 고름 주머니의 고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며 농양이 심하지 않고 얕은 경우는 국소마취로 시행할 수 있으나 농양이 크고 깊은 경우는 척추마취를 하여 농양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성 항문 직장통은 원인이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한 가지의 치료 방법은 없으나 식이요법, 자요, 약물요법, 바이오 피드백 치료, 전기 갈바닉 자극 치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치료 방법을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만성 항문 직장통과 유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을 여러 검사 방법으로 배제한 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밖에도요, 항문 밖으로 살이 돌출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항문 밖으로 무언가가 빠져나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던데 왜 그런가요? 항문 밖으로 무언가 돌출되어 만져지는 것을 항문 종괴라고 합니다. 항문 종괴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 항문에서 발생한 치질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항문 종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항문 종괴가 생기는 원인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액입니다. 내치액은 치액의 탈출 진행 정도에 따라 1도에서 4도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요. 1, 2도 내치액에서는 항문 종괴가 만져지지 않지만 3도 내치액은 배변 시 항문 밖으로 치액이 빠져나오게 되어 종괴가 만져지고 4도 내치액이 되면 항상 항문 밖으로 치액이 빠져나와 있어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돈 치액이 되면 심한 통증과 함께 단단한 치액 덩어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만져집니다. 외치액은 항문 밖이 아프면서 콩알 크기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항문 종괴가 생기는 것이 특징적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열입니다. 치열은 단순히 항문 점막만 찢어진 급성치열과 찢어진 상처가 반복되면서 깊어져 염증과 섬유화가 발생한 만성치열로 나누어집니다. 만성치열의 상태가 되면 찢어진 항문 점막이 궤양처럼 깊어지면서 궤양의 위아래로 조직의 부종이 생겨 항문 밖으로 피부꼬리가 늘어지면서 마치 치액처럼 항문 밖으로 돌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항문 농양입니다. 항문 농양은 항문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덩어리가 만져지게 되고 만지면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항문 종괴가 만져지면서 발열과 몸살기가 동반되는 경우는 항문 및 항문 주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긴 항문 농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치루입니다. 항문 주위의 조그마한 돌기를 통해 고름과 분비물이 나오면서 불편한 경우는 염증이 항문 밖으로 터진 치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문 바깥에 만져지는 돌기는 치루의 외공이며 항문 안쪽으로 딱딱한 치루관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항문 용종입니다. 용종이란 점막이 자극을 받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될 경우 점막 구조가 변이를 일으켜 훅처럼 커진 것을 말합니다. 항문 용종은 대부분 암과는 관련이 없는 양성 용종이 많으나 드물게는 진행되면 암으로 변하는 용종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직장 탈출증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변비가 심한 경우 직장을 고정하는 조직이 약화되어 직장이 항문 밖으로 빠지는 직장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탈출증은 진행이 되면 직장뿐만이 아니라 대장의 일부까지도 탈출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변실금과 직장 괴사 등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항문 콘딜로마입니다. 일명 곤지름이라고도 하는데 항문 주위에 사마귀 모양의 병변이 여러 개 만져지면서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면 항문 콘딜로마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항문암입니다. 항문 주위의 피부가 흘면서 딱딱하게 덩어리가 만져지면 드물게 항문암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암이 의심되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대장항문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항문 분비물 역시 굉장히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질환인데요. 이런 항문 분비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종종 환자들은 항문에서 분비물이 나와 속옷을 더럽히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지만 그 분비물이 고름인지 점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대변이 희석된 분비물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에서 고름이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치루나 항문 농양과 같이 항문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많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는 경우는 직장이나 대장에 염증이나 용종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병과 같은 색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는 항문을 조아주는 가략근이 약하여 발생하는 변실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항문 분비물의 원인은 치루,
항문 농양, 염증성 장질환, 육모성 용종, 직장암, 직장 탈출증, 가민성 장증후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설명하신 질환 중에서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아직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 카페인, 담배, 섬유질이 적고 자극적인 식생활 습관 등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30% 정도에서는 가족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자율신경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장의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겨 복통, 변비, 설사가 발생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를 세밀하게 하여 자신의 질환이 암이나 염증으로 인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변을 잘 형성하게 도와주고 변을 부드럽게 하여 대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 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과 술과 같이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음료, 흡연, 껌, 우유 제품, 고지방 식사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복통이 있으면 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진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진정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장항문 질환의 증상은 출혈, 통증, 항문 종계, 항문 분비물, 가려움증 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질환이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질환은 다르지만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세한 진찰 및 검사 후에 그 원인 질환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장암 등을 단순히 치질로 생각하여 병을 악화시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상쾌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숨기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대장 항문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항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비나 설사는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변은 규칙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